지금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금방 택시를 타고 오다가 서울 시내에 그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 브리핑 내용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데 제 유튜브로 이게 방송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기 못 오신 분께서는 제 유튜브 방송을 보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물난리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일부 곳곳은 침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겪고 계시는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결국 법치주의 나라,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권력자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죠. 아직까지는 이 당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그 참고인인 김성진 씨의 참고인 조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게 됩니다. 6월 28일 그리고 7월 4일 그리고 7월 28일 그리고 8월 4일 이렇게 네 번의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5차 조사인데요. 예상하기로는 오늘 끝낼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성접대라든지 또 뭐 술접대 내지는 현물접대, 선물접대 등등의 상황이 진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진술인데요. 2015년 이후 그 선물접대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2015년 이후 이준석과 김성진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술이 될 것인데요. 지난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성접대라고 하는 것은 다 진술이 된 것이고요. 지금 남은 것은 뭐냐면 3차 술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성접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유력자, 뭐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하여튼 이런 유력자가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 뭐 탤런트도 참석을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또 3차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 그런 술접대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정황이 오늘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한데 위에서 여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예. 아까 된다고. 근데 안 된대요. 위에서 지금 저는 몰랐었거든요. 죄송한데. 예. 저 된다고 지금. 저희 거의 다 끝나가네. 바로 네, 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네, 2015년 이후에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그 선물 접대라든지 그 접촉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오늘의 어떤 조사는 이따가 나와가지고 11시 반에 할 것이고, 그리고 6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먼저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준석 씨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씨에게 경고합니다. 그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기자회견은 자승자박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치는, 예. 어쨌든 지금 뭐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국민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지금 뭐 장소를 사실은 뭐 된다고 해서 했던 건데, 일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또 뭐 안 된다고 하니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5차 김성진 씨 법률 대리인으로서 입회를 해서 오늘 늦게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시 반에 1차 오전 조사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 6시 넘어가지고 오후 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씨에게 말하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가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로 보면은 이 가처분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준석 씨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서울경찰청에 있는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김성진 씨와 장기훈 씨 등 이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처분 신청, 이 가처분 재판 여기에서 이준석 씨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준석 씨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설사 무혐의가 된다든지 내지는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가처분 재판에서 이준석의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경우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준석에 대한 또 당대표의 축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뿐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평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체의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일제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 민사 재판에서 말이죠.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공개 재판에서 기자들이 모두 알고 국민들이 모두 아는 가운데 이준석이 어떤 성상납을 받았고 어떤 행태를 보였으며 그래서 그렇게 징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대표를 축출당하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만약 이준석 씨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다면 13일 날 그럼 제가 14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13일 날 가처분 신청을 강행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한다면 14일 날 강신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모종의 조치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계 여의도에 촉구합니다. 지금 청년 정치가 이준석으로 인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는 꼭 피워야 하고 청년들을 키워내서 미래의 동량으로 키워야 합니다. 많은 훌륭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뽑아내되 다른 청년들을 키워서 그야말로 미래 한국 정치를 짊어질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 이준석 곧 즉각 구속. 증거인멸 이준석 즉각 구속하라. 김성진 씨입니다. 김성진 씨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술을 해왔습니다. 김성진 씨는 그 상황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이미지 기억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우영우에 비교할 정도로 똑똑한 그런 사람이고 김성진 씨의 노고에 대해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진 씨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그리고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조사하는 마당에 김성진 씨의 노고에 대해서도 그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과는 변론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3차 그 술접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성접대 말고 술접대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게 지금 그 시점상이 언제쯤인 거고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그거는 2014년 초의 일입니다. 2014년 1, 2월 달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정확한 날짜는 들어갔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2013년 11월 2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이루어졌던 거죠. 성접대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어떤 그런 정황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접대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때의 접대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 접대가 두 사람 간의 교류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탤런트도 뭐 참석을 한다든지 내지는 배현진 씨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는 그런 모임에 이준석이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접대 양상이랄까요? 만남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과연 계속해서 이 알선 수재 포괄 일제를 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계속 접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 일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4년, 15년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판단하셨을 땐 포괄일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은 2015년 추석까지 계속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따진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지만 대가 관계가 약간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간 이후에 그 왔다 갈 때까지는 정확합니다. 이거 완전히 떨어집니다. 근데 2013년 11월 29일 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다 갔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을 바라고 접대를 했으며 그리고 이준석이는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K 사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유력자가 참석했다든가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김성진 씨는 무엇을 요구했고 이준석이는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런 것들이 얘기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예, 다음. 네, 어쨌든 지금 날씨가 지금 아주 그 험한데요. 이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취재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11시 반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거인멸 이준석 구속하라. 김거인멸 이준석 구속하라. 김거인멸 이준석 구속하라. 또 쓰고 있어요. 가방 가지고. 저 좋아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잠깐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무고를 강남경찰서에 접수증입니다. 무고를 접수했다는 말씀. 뭐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접수한 건 알고 계실 텐데 접수. 그래서 민원 사건 무고 강신업 2022-016-9135 2022-016-9135 담당 부서는 경제범죄수사 1팀입니다. 경제범죄수사 1팀 담당자는 최병호 팀장님이시고요. 이렇게 무고의 고발이 강남경찰서에 접수가 됐다는 이 접수증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 접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지금 같이 오신 사무장님한테 이거 그대로 전달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고의 고발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8월 4일 밤에 가지고 접수를 시켰고 8월 5일 날 이제 이 부서로 8월 5일 이제 배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고죄가 고발이 됐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고죄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인 조사가 있으면 그때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 무고죄에 대한 어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칼로. 이거 몇 시에? 마이크. 네.